자, 여기 한번 보자. 너네 시험지 좀 잠깐 볼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8번부터 보자. 18번 보면 그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지. 그럼 보통 여기는 편지 형식으로 나와. 편지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뭘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찾으시오야. 제일 쉬운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보면 18, 19, 20까지가 쪼르륵 나와 있어. 얘네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18, 19, 20. 19번은 어떻게? 신경 변화로니까 앞에 신경과 뒤에 신경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앞과 뒤를 빠르게 훑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신경에 관련된 단어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겠지. 이거 찾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20번에 주장하는 바로 여기는 이제 제일 좋은 게 한글로 된 선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잘 못 읽으면 여기를 보고 선지를 보고 본문을 찾아 나가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18, 19, 20을 일단 푼 다음에 나중에 풀 때 이렇게 푸세요.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25번 요쪽으로 넘어가서 이거 푸세요. 25, 26, 27, 28은 여기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25번은 보통 도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도표로 나오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무슨 도표냐면 탑10 이렇게 외우는 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푸냐? 얘는 그냥 이 도표를 보고 얘가 얘보다 2배 이상이야. 얘가 얘보다 적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중요해? 비교급, 최상급, 원급. 이해되지? 요거를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서 save on, guess on 뭐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 그걸 찾아가지고 걔랑 걔 누구랑 비교하는지를 찾아서 비교급 보고 고르는 문제. 바로바로 해줘야 되고 26번은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 이따 보여줄 건데 얘는 보통 천천히 요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그래서 요걸 다 읽지 마시고 3살에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그럼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위에서 찾는 거야. 위에서 찾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그리고 2번 선지로 가서 수상했다. 그럼 어워드 찾아. 그래서 걔가 수상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 보통 요거는 1, 2, 3, 4, 5번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27, 28번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찾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나와.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를 읽고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선지 읽어. 시의 모든 공용 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오지. 그러면 어디 사용할 수 있는지 where to use 찾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이런 식으로 찾아서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28번도 일치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13세부터 참가할 수 있다라고 나오지. 그럼 age 찾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이렇게 풀어야 돼요. 굉장히 빨리 풀어줘야 돼 여기. 오케이? 잘하는 애들은 보통 아까 말한 18, 19, 20 그리고 여기까지는 듣기 시간에 끝낼 수도 있어. 듣기 시간에 이제 시간이 조금씩 나거든? 그럴 때 가끔씩 뒤를 보면서 풀어. 여기까지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풀었으면 나머지 제일 쉬운 부분은 어디냐? 마지막. 43, 44, 45. 여기 길어서 포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풀어줘야 돼. 여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 여기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기는 읽을 수 있게 나와요.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기 빠뜨리면 안 돼. 글의 내용의 순서. 그 다음에 대상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 보면 A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있지. 그러면 얘가 가르치는 게 뭔지를 써놔. 잊지 않게. 그리고 읽으면서 밑줄을 볼 때마다 B, I 이렇게 나오면 얘가 누군지를 써놔. 그래서 너가 2번 보지 않고도 풀 수 있게. 보통 요는 밑줄이 나오거든. 그래서 밑줄을 볼 때마다 대상을 써놔. 그래서 바로바로 풀 수 있게.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읽으면서 푸세요. 읽으면서 돌아가지 마. 시간 오래 걸려. 알겠지?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빠르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푸냐? 넘어가시면 3쪽 있죠, 3쪽. 21번 밑줄 친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이 밑줄 친 부분은 보통 비유로 나와요. 비유로. 그래서 여기를 다 읽었고 이해를 했어. 근데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이거 이해 못하거든 잘. 근데 여기가 3점이다? 엄청 어렵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밑줄 친 문제가 3점 이렇게 나오면 얘부터 풀지 말고 여기에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거 있잖아. 그치? 22번부터 24번까지 요거 먼저 푸세요. 요거 먼저. 이 중에서 뭘 먼저 푸냐? 당연히 22번. 선지가 한국어야. 그치? 여기를 모르더라도 여기에 보면 대충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파악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이해돼? 그래서 요거. 제목과 요지, 뭐 주제 이런 것들은 너네가 다 못 읽더라도 잘만 캐치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간혹 여기에 3점짜리가 나와서 어렵기도 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 너네가 한 단어, 뭐 한 문장 이런 것만 픽업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넘어가셔서요. 29번은 어법이에요. 어법. 어법으로 나오는 건 뭐 정해져 있긴 한데 요거는 보통 1학년 때는 수일치 많이 나와. 수일치. 가장 쉬워. 어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수일치야.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답 맞았니? 29번? 안 맞았어? 이건 이따가 볼게 나중에. 그 다음에 요거 어법은 내가 어법이 좀 약하다. 근데 3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풀지 말고 일단 넘어가.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마. 전체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걸 먼저 푼다가 먼저야. 너네 시간 배분에 뭐 실패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걸 못 풀었다? 그게 제일 억울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30번은 항상 어휘 문제. 어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어휘 문제는 뒤에 보시면 42번 어디지? 요 42번 문제 있죠? 얘도 어휘 문제거든? 아까 그 문제랑 이 문제는 30번하고 42번은 어휘 문제는 너네가 이 문장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읽을 수가 있어야 그 말에 쓰임이 맞는지 아닌지 어휘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려워. 특히 42번은 지문이 긴데 3점으로 잘 나와.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푸세요. 나중에 시간 충분히 남겨두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여기 31번부터 보시면 빈칸이야.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 빈칸도 생각보다 좀 어려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풀어야 된다 그러면 3점이 아닌 것부터 3점짜리 아닌 것부터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다 풀 건데 시간을 어려운 거를 위해서 시간을 스페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푸시고 그 다음에 빈칸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부터 푸세요. 35번부터 흐름에 관련 없는 문장 혹은 순서 그렇게 해서 빈칸을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빈칸 자신 있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 어차피 다 풀긴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0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 뭐 주어진 흐름 이런 거는 다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여기 40번은 여기 요약문 먼저 항상 읽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걸 찾아가는 식으로 읽으면서 시간을 단축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이야, 유형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형별로 나눠서 지금 독해책으로 하고 있는 거야. 독해 유형편 이래가지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자. 힘들어. 18번부터 볼게. 자,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이런 거는 한 문장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unfortunately 불행스럽게도 이러면서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보통 앞에서는요. 내가 누구고 너희들한테 뭔가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용건은 한 중간쯤에 나온다고 보면 돼. 중간쯤에. 자, 불행스럽게도 during the repair process 뭐 하는 동안? 보수를 하고 있는 동안 unexpected electronic issue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정기적인 이슈가 were discovered,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causing, 우리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얘들아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니? 얘기했는데 우리 컴마 다음에 ing 나오는 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 많이 나온다 그랬어.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일단 해보라 그랬어. 해석해보라 그랬어.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동시 상황, 부대 상황이라고도 하죠. 동시 상황. 내가 앞에 절을 하면서 뒤에 ing 절도 하겠다 이런 얘기 할 때, 분사구문도 하겠다 이럴 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에 이 절의 결과로 이 ing 분사구문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일단 해석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어. 그 결과로 causing the work, 어떤 work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야 결과적으로. To take longer than we planned,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그렇게 cause, 이유가 된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we regret to 라고 해서 regret은 뒤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는데 의미 차이가 있었어.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하는 걸,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런 뜻이었죠.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ing가 나오면 보통 투부정사는 약간 미래 지향성이 있었고 ing는 과거의 일을 얘기한다라고 보통 많이 배우지. 그러면 regret ing는 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런 뜻이겠죠. 후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게 돼서 되게 유감인데 라고 얘기를 할 거면 regret to. 그래서 내가 어젯밤 야식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하는 걸 얘기를 한다면 regret 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regret to니까 보통 이런 거 알리는 이런 알림문에서는 regret to가 잘 나와요. 뭐 하게 돼서 유감이냐면 inform you, 너한테 알리게 돼서 유감인 거야. that, 뭘 알리게 되는 거야. that 이하를. 그 센터의 reopening, 재개장이 must be delayed, 연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얘가 왜 보냈어? 재개장 일정 연기를 알리려고까지 알 수 있지. 여기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오케이? 다 읽지 마. 만약에 중간에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9번 신경변화는 신경에 관한 단어를 잘 픽업하시면 돼요. 중간에 보면 When she finally arrived at carnival, 축제에 결국엔 도착을 했어. 그리고 또 twinkle light, 반짝이는 빛, 그리고 뮤직이 made her jump with joy. 뭐야? 기쁨으로 팔짝팔짝 뛰게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느낌이야? excited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her heart began to beat fast from fear, 공포로 뛰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scar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는 어렵게 나온 적이 별로 거의 없어. 아예 없다고 보면 돼. 중요한 건 이 단어들을 너네가 다 알고 있느냐야. 정확하게. 그래서 이건 단어 싸움이고. 20번 해보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There is simply no better way to influence. 뭐야?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influence, 영향을 주거나 or stir가 무슨 뜻이죠? 원래는? 약간 휘젓다 이런 뜻이 있지. 근데 마음을 휘저으면 그게 뭐야? 동요시키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휘를 외울 때 하나만 외우거든? 근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휘들이 항상 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뭐 처음부터 다 외워라 하면 너희가 다 못 외우니까 어떤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 스터 같은 경우도 휘젓다, 마음을 휘저으면 동요시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가지고 외울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동요시키는 거야. 누구를? An audience, 청중을 어떻게? Instantly, 즉각적으로, powerfully, 강력하게. 그 다음에 authentically가 무슨 뜻이야? 여기 나와 있나? 나와 있네. 진정성 있게.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은 보통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줘. 모르는 단어 나오면. 뭐 하는 것보다 by opening. 우리 by ing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함으로써. 그죠? by opening up.
마음을 터놓는 거죠. To them with a personal story or 요거 anecdote라고 들어보셨어요? anecdote 요거 어디 갔어? 여기 일화예요. 개인적인 일화 할 때 그 일화 있지? 근데 이걸 설령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3학년이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단어를 알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모르는 단어 있을 때 유추하고 넘어가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이해돼? 모르고 푸는 방법도 방법이야. 모든 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 몰라. 근데 뭐가 있어? 퍼스널 스토리 있잖아. 여기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얘랑 똑같은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스토리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여기까지만 보고 2번 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뒤에 but이나 however나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건 조심해야 돼. 빨리 푼다고 앞에만 보고 풀다가 큰일 날 수 있어. 그래서 중간쯤 한 번 더 볼게. 자, I'm saying 여기 보여요? I'm saying. 자, 내가 말하는 거야. 뭘 말하냐? 제 이하를 말한다. You can share a key biographical detail. biographical이 뭐야? biography가 뭐죠? 전기 뭐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일대기 이런 얘기죠. 정기적인 세부사항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를 공유할 수 있고 혹은 또 뭐도 할 수 있어. 디테일도 우리는 쉐어할 수 있고 이모션도 쉐어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이모션이야? That you are feeling in the moment. 그 순간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퍼스널 스토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뭘 공유하느냐야. 그래서 정기적인 이야기, 디테일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혹은 그때 느꼈던 감정을 공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은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 deprecating, self-deprecating 여기 써있죠. 자기 비하의 이런 뜻이지. 그래서 자기 비하적인 조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It is tried and tested. 요거 무슨 뜻일까요? 어떤 방식이겠어? tried. 실험을 해봤고 tested. 실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겠어 얘가? 입증이 된 거겠지. 입증이 된 거겠지. 그래서 얘는 입증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요 앞에서 말하는 이런 걸 공유하는 것이 입증된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거에 입증된 방법이냐? Of bonding with an audience of strangers.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청중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bonding, 묶어주는 그런 일종의 방식, 입증된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혹은 또 어떤 방법이야? of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또 어떤 방법이냐면 laying the groundwork for you to then persuade them. 우리 레이가 뭐죠? 레이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 요거 레이 라이 구별하는 거 중학교 때 했는데 너네도 중학생이지만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레이가 요게 원형일 때 뭐뭐를 놓다 놨다 이런 뜻이 있고 라이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거짓말하다 하나는 눕다 이렇게 생겼어가지고 얘네 다 다르게 바뀌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과거형, 과거 분사로 갔을 때 헷갈리는 게 거짓말하다는 굉장히 쉬웠는데 눕다라는 이 라이가 과거형이 되면 lay, PP형이 되면 lame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항상 중학교 때 나오잖아. 기억나? 기억이 안 나면 쓰세요. 왜 멍하니 있어? 너네 이거는 중학교 때는 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요거 쓰세요. 헷갈리지 않게. 특히나 ing 형태까지도 외워줘야 돼. ing 형태까지도.
그럼 여기 본문에서는 laying이라고 했으니까 뭐뭐를 놓다 놨다 이런 뜻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보겠어. 보통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뭐가 놓여져 있냐면 groundwork,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거야. groundwork이 기틀이에요. 기틀. 어떤 기틀이냐? For you, 너에게 뭐 하는 거? To then persuade them. 그들을, 청중이겠죠? 청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거지. 뭐가? 이 입증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지? 그래서 입증된 방식은 뭐에 대한 입증이냐? 이 청중과, 낯선 청중과의 그런 유대감. 혹은 얘네를, 낯선 청중을 persuade, 설득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렇게 입증된 방식이다. 뭐가? 퍼스널 스토리를 공유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쭉 보니까 마지막에도 by sharing a real, revealing story or personal flow. 이걸 함으로써 너는 뭐야? 어디언스를 어떻게 할 수 있대? 너와 동일시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반전 없잖아. 그러니까 답이 계속 2번이 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어. 1번 여기까지만 보고도 답은 찾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but이나 however나 역접이 나와버리면 너네 이거 틀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보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21번은 오답률 3이야. 원래 요거 이번에 봤던 애들이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거라서 좀 어려웠을 거야.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We are now at a point of unprecedented라고 들어보셨어요? 힘들어. 들어보셨어요? 요거 빼면 혹시 들어보셨나? precedented? 아니야? 요거는 전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앞선 예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t a point of는 어디 지점에 있다 이런 뜻이야. 어떤 지점에 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냐면 전례 없이 genetic, 유전적이고 cultural, 문화적이고 and environmental power, 환경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뭐로써? as a specialist, 하나의 종으로서 그러한 지점에 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야? linked to, 연결되어 있죠. nearly every other person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every other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Every other day. 요거 그럼 무슨 날일까? Every other day 무슨 날이야? Every day면 매일이지. Every other day면 매일 다른 날 요런 식이니까 요런 건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하루 뛰고 이런 뜻이거든. 격일로 이런 뜻이야. 격일로 하루 뛰고 한 번, 하루 뛰고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every other가 붙으면 뭔가 하나를 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every other week가 되면 뭐겠어? 하나를 뛰잖아. every week에서 하나를 뛴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격주로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 every other가 붙으면 하나를 뛴다. 그러면 every other person이면 every person에서 하나를 뛰면 뭐야? 한 사람을 건너서 한 사람이지. 이해돼? 정어가 있으면 너 뛰고 영주 뛰고 주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every other person,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끼리 linked,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현재 이 지점은. 자, 그리고 we are embodied라고 해서 inbody잖아. 그쵸? 그러면 육체에 갇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체가 있는 개인이야, 우리는. 육체를 가진 개인이야, 우리는. 근데 그게 어떤 개인이냐? Trapped within limited time. 어디에 갇혀 있어? 제한된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야, 개인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also networked 데이터. 어떤 데이터야?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스트리밍 혹은 memories, 기억에 and influencer,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또한. 이래?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part of a grander humanity. 어떤 인류야? ER이 붙었으니까 뭐겠어?
더 거대한 인류의 part, 부분이다 이런 뜻이겠지. 어려우면 여기는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 큰 부분의 하나인 인류다. 여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자, 중요한 건 여기 Our decisions today.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결정들은 have far-reaching impact래. far-reaching이면 무슨 뜻이겠어? reach가 닿다지. far는 뭐야? 더 멀리 닿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겠어? 광범위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땐 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조합해서 어느 느낌인지를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야. 더 멀리 닿다라는 거니까 광범위한 영향이겠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결정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 That place a responsibility on us. 우리 place A on B라고 해서 들어보셨어요? place A on B. 그래서 이런 수거들 잘 알아두시면 좋아. B에게 A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야. B에게 A를 부여하다. 그럼 on us 여기가 B니까 우리에게 뭘 부여하는 거야?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근데 그게 어떤 책임감이냐면 우리가 보통 ability나 wa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형용사의 가능성 높다고 얘기한 적 있었지. 그런데 요 사이에 on us라는 애가 있으니까 얘를 빼고 요 앞을 꾸며주는 애가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수식의 대상이 바로 붙어있진 않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어떤 책임감이냐면 to become good ancestor. 좋은 조상이 될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지. 이래. 그런데 또 어떤 책임감이면 to take the long view. 뭘 가져야? long view면 뭐겠어? 더 긴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겠지. 그리고 time travel forward는 앞으로 향해서 time travel, 시간 여행을 한다라는 건 그냥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거야. to 뭐 하기 위해서? Imagine the well-being of billions of people.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의 well-being이니까 잘 사는 거지. 잘 사는 거를 상상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의 삶이 will be lived in the world. 어떤 세계에서 사는 건데 어떤 세계냐면 we are currently making.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세계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지. 후손이지 후손. 그치? 우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에서 살아간다? 후손이야 후손. 그쵸? 이 후손들의 웰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좋은 조상이 돼야지. 그치? 단시간에 보지 말고 후손들을 생각해서 롱뷰를 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타임 트래블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후손이 돼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링크드 되어 있잖아. 그쵸? Centuries ago, 수세기 전에 Leaders of the Native North American 요 부족이에요. 원시인 부족. 그래서 이런 이름들 나오면 굳이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시인 부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고,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Seven Generations Stewardship, 여기 나오죠. 관리. 7세대의 관리, 7세대의 관리라는 걸 만들었대. 근데 그게 뭐냐면 instructing이 뭐예요? 발음 뭐야? instructing 뭐죠? 가르치다지. 누굴 가르치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하도록. 얘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사람들을 오시하게, 목적격 보호하게 가르치는 거지. 어떻게 하게? consider, 고려할 수 있도록 the impact of every decision on their children. 그들의 children, 그러니까 후손이지. 후손들한테 임팩트를 줄 만한 모든 결정이지. 모든 결정이 후손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후손들이 뭐냐면 우리 보통 명사 다음에 컴마 찍고 명사 나오면 동격이라고 보지. 그지? 이 children이 누구냐면 seven generation into the future. 우리 그 다음 세대, 7세대 얘기하고 있지. 후손의 7세대를 얘기하고 있고, in the precious few decades, 우리가 소중한 몇십 년 동안은, 근데 그게 어떤 decades야? Earth is ours. 지구가 우리 거인 수십 년간이지. 사람은 수십 년 사니까. 그쵸? 그동안에는 while we enjoy the garden, 우리가
가든을 즐기는 거야. 정원을 즐기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가든이냐면 planted by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심어진 가든이야. 그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즐기는 동안 우리는 must not steal. 하지 말아야 된대. 빼앗지 말아야 돼. shade가 뭐죠? descendant는 후손이에요.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shade. 그늘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인지? Take from future generation what they deserve to have 라고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쉐이드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쉐이드가 보통 우리가 그늘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야? 아니면 긍정적인 느낌이야? 우리한테 사실 부정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보통 영어 학문에서 따오잖아요. 이런 지문들을. 그러면 영어에서 얘가 쉐이드가 어떤 느낌인지를 아셔야 돼요. 앞에 garden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따온 것 같아. garden, 그러니까 a society grows great. 한 사회는 위대해지는 거야. 어떤 때? old man, 나이 든 사람이 plant tree, 트리를 심는 거야. 근데 어디를 심는 거야? shade there shall never sit. 어떤 트리야? 그들이 절대로 앉지 못할 그러한 그늘을 만드는 트리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올드맨은 나이 든 사람들이 트리를 심을 때 얘네가 얼른 자라서 내가 거기에 밑둥에 앉아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후손들이 쉬겠지,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하고 심는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쉐이드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이겠지. 후손한테 남겨주는 어떤 긍정적인 유산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 쉐이드도 똑같은 거야. 앞에 가든이라고 나와가지고 이 조상에 의해서 심어진 가든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이 쉐이드를 뺏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후손도 누려야 될 거를 뺏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어려운 부분이었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거 21번은 비유라서 어렵다고. 비유라서. 여기밖에 못했네. 시간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힘들어. 다시 얘기할게. 월요일날 우리 어휘 20개만 뽑아서 볼 거니까 다 공부해오세요. 외워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어휘 싸움이거든. 나중에는 어휘를 너네는 다 외워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외워와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더라도 얘들아, 너네 내신 있잖아. 내신을 교과서에서만 보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너희가 산모를 봐. 그 다음에 4월쯤에 시험을 볼 거 아니야. 내신을 볼 거 아니야. 그럼 내신에 이게 들어가. 몇 번 나온다. 근데 좀 빡센 학교는 지금 이번에 본 산모뿐만 아니고 몇 년도 몇 월, 몇 년도 몇 월, 몇 년도 몇 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부해오세요. 어휘 같은 거. 이해돼? 응.